평생을 남의 집 살이하듯 숨죽이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내 이름 석자는 잊힌 지 오래고 그저 누군가의 아내이자 며느리로만 불리며 창살 없는 감옥에서 버텼죠. 하지만 이제 그 지독한 사슬을 끊어내려 합니다. 저를 가두고 옥죄이던 남편, 그리고 그 곁에서 서슬 퍼런 눈으로 나를 감시하던 시어머니. 30년이라는 긴 세월 끝에 마주한 진실은 제가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차갑던 시어머니가 내민 낡은 가방 속에 담긴 눈물겨운 탈출의 기록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말아주는 남자입니다.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고 무료인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정미입니다. 평생을 참는 것이 미덕이라 믿으며 살아온 한 여자입니다.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서야, 그리고 내 영혼이 다 부서지고 나서야 비로소 제 이름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폭풍 같았던 이별의 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못하겠어요. 오늘로 끝낼게요. 거실 한복판에 낡은 가방 하나를 툭 던져놓고 내뱉은 제 목소리는 의외로 참 덤덤했습니다. 강산이 3번이나 변하는 동안 저는 이 집에서 사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밖에서도 법 없이도 살 성인자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현관문만 잠그면 제 숨통을 조이는 폭군으로 돌변했죠.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제 휴대폰을 뺏어드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와 통화했는지, 문자는 몇 통이나 주고받았는지 일일이 검사했어요. 낮에 장을 보러 갔다 오면 영수증에 찍힌 시간부터 확인했습니다. 집 앞 마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왜 10분이나 더 걸렸냐며 취조하듯 따져 묻는 날이면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 했어요. 당신, 내가 우스워? 20분 동안 누구랑 무슨 수작을 부린 거야? 당장 바른 대로 말해. 남편의 서늘한 목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일은 일상이었어요. 내가 입는 옷, 내가 만나는 사람, 심지어 친정 엄마 생신에 보낸 5만 원까지. 남편의 허락 없이는 그 무엇도 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옆에서 시어머니는 한술 더 드셨죠. 제가 남편의 감시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 하면 귀신같이 알아채고 남편에게 전화를 거셨죠. 애미야, 너 아까 낮에 어디 갔다 왔니? 네 남편이 알면 난리가 날 텐데. 내가 입단속 잘할 테니 바른 대로 말하거라. 그렇게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 제 동선을 파악하시고 남편에게 보고하는 밀고자 역할을 자처하셨습니다. 집안 물건 위치가 조금만 바뀌어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지적은 남편의 불호령으로 이어졌죠. 여자가 참고 살아야 집안이 평안한 법이다. 네 팔자가 그런 걸 누구 탓하냐며 늘 제 가슴에 대못을 막던 분이었죠. 결혼 초부터 친정과의 연락은 엄격히 차단당했습니다. 남편은 제 처가 식구들을 돈만 밝히는 도둑놈들이라 부르며 경멸했고 시어머니는 이에 적극 동조하셨죠. 정미 너는 이제 이 집 귀신이야. 친정 식구들하고 자꾸 엮어봤자 너만 고달퍼져.
내 말 들어라.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은 남편의 폭력보다 더 깊게 제 가슴을 찔렀어요. 남편은 제 옷차림 하나까지 간섭하며 제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을 철저히 막았어요. 화장이라도 조금 진하게 하는 날에는 당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꼬리를 치냐라는 폭언이 날라왔어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옆에서 혀를 차며 행실을 똑바로 해라 라고 거들 뿐이었어요. 남편의 집착은 시간이 갈수록 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하다가 잠시 창밖을 내다보고 있으면 어느새 뒤로 다가와 무엇을 보냐며 소리를 지르곤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네가 남편 이심을 살찌해서 하니까 저러는 거 아니냐라며 저를 몰아세웠어요. 두 사람 사이에 낀 저는 마치 거대한 맷돌 사이에 낀 곡식처럼 가루화되어 갔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오직 그들의 요구에 맞춰 움직이는 인형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친정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남편은 제 외출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지금 가면 누가 내 밥 차려줘? 죽어가는 사람보다 산 사람 도리가 먼저지. 그 모진 말에 제가 눈물을 흘리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 등을 찰싹 때리며 말씀하셨죠. 질질 짜지 마라. 네가 울면 이 집 운수가 사나워져. 조용히 들어가서 푹이나 데워라. 결국 저는 아버지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철저히 고립된 채 30년이라는 시간을 말라 죽어가는 나무처럼 버텼습니다. 내가 이곳을 나가는 방법은 죽음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매일 밤 천장을 보며 내일 아침에는 눈을 뜨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하고도 지독했던 감옥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남편의 숨겨진 배신을 알게 된 그날부터였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한 남편의 비밀이 저를 이 지옥에서 끌어낼 단초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에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고 살면서도 저는 아이들 봐서라도 하는 마음 하나로 버텼어요. 내 인생은 이미 넉마가 되었어도 아이들의 앞길에 흠이 갈까봐 그저 죽은 듯이 숨만 쉬며 살면 언젠가는 이 폭풍이 지나가고 평화가 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흙탕물에 짓밟아버렸어요. 사건의 발단은 안방 창문 뒤 도배지가 살짝 들떠있던 구석진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연히 대청소를 하다가 손가락이 걸려 발견한 그 틈 사이에는 남편의 비밀 장부가 숨겨져 있었어요. 장부를 펼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거기에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추악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남편은 서정미, 제 명의로 된 노후연금 통장에서 매달 거액을 몰래 빼내가고 있었어요. 그 소중한 돈들이 흘러간 들어간 곳은 이름도 생소한 사설 도박 사이트들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남편 눈치 보며 시장통에서 100원 하나 아껴가며 모아온 내 노후가 남편의 손가락 끝에서 허망하게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배신의 끝은 거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저에게만 유산으로 남겨주신 작은 과수원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제게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추억이 깃든 곳이자 남편에게 쫓겨나면 아이들과 몸을 누일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인감도장을 몰래 새로 파서 그 땅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버린 거였어요. 이미 이자가 밀려 땅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었고 서류에는 제 가짜 지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퇴근에 돌아온 남편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 땅이 어떤 땅인데 내 도장까지 몰래 파서 이 지경을 만들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미안해하는 기색조차 없이 오히려 제 뺨을 세차게 내리쳤어요. 당신 지금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질러? 그 땅이 당신 거야? 내 집에서 사니까 내 거지.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방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당신이 나 아니면 이만큼 살 줄 알아? 그까짓 땅 몇 평 달린 게 뭐라고 유세를 떨어? 소란스러운 소리에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이번만큼은 남편을 나무라 주실 줄 알았어요. 아무리 제가 미워도 자식놈이 도박에 빠져 집안 기둥 뿌리를 뽑고 있는데 가만히 계실 리 없다고 믿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진 저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혀를 차졌습니다. 땅이 아깝냐? 사람이 중요하지. 네가 남편 길을 그렇게 죽이니까 일이 안 풀리는 거 아니냐? 어머니는 오히려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며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셨습니다. 애미야, 너도 적당히 해라. 땅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남편이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 차가운 눈빛이 비수 같은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희미하게 켜져 있던 마지막 전등이 뚝 하고 꺼져버렸어요. 이 집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를 아내로 봐주는 남자도 나를 며느리로 아껴주는 어른도 없었어요. 오직 제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괴물들만 우글거리는 지옥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휴대폰을 다시 빼앗아 바닥에 던져 박살을 내버렸고 시어머니는 제가 경찰에 신고할까봐 거실 전화기 선을 가위로 잘라버리셨습니다. 방 안에 갇힌 채 어둠 속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면 나는 조만간 이름도 없이 사라질 존재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피멍이 든 손으로 낡은 가방을 꺼내 옷가지를 하나둘씩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오직 이 지옥을 벗어나야겠다는 서늘한 집념만이 제 머릿속을 채웠기 때문이에요. 손이 덜덜 떨리는데도 옷가지를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몇 벌 안 되는 낡은 옷들과 구석에 숨겨뒀던 통장 몇 개가 전부였어요. 이제 더 이상 미련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폭언도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감시도 더는 견딜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으니까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가방 안 내려놔? 거실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남편이 방으로 들이닥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지독한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는 제가 챙긴 가방을 발로 툭 차더니 제 어깨를 걸치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당신 나가면 국물도 없어. 이 집에서 나가는 순간 넌 거지야 알아? 당장 무릎 꿇고 빌어. 남편은 광기의 어린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윽박질렀어요. 예전 같았으면 무서워서 벌벌 떨었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냉기가 올라왔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다시 움켜쥐며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거지가 되어도 좋으니까 나갈 거예요. 당신 같은 괴물이랑은 단 1분도 같이 못 있겠어. 제 말에 남편은 이성을 잃은 듯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런데 그때 늘 문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시기만 하던 시어머니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팔을 붙잡는 대신 제 손목을 아주 꽉 잡으셨어요. 애미야, 그만해라. 네 남편 성질 뻔히 알면서 왜 자꾸 일을 키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뿌리치며 소리치었어요. 놓으세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 아들 마음대로 하고 살라고 하세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래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손목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손목을 부러뜨릴 듯이 꽉 움켜쥐고는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얘야, 술 많이 마셨는데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 얘는 내가 정신 번쩍 나게 가르칠 테니까 걱정 말고.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콧방귀를 끼며 술병을 챙겨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를 거칠게 끌고 안방 맞은편 작은 방으로 밀어 넣으셨어요. 그리고는 밖에서 문을 잠가 버리셨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저도 나갈 거예요. 어머니도 똑같아요. 정말 너무하세요. 저는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어요. 방 안에는 어둠만이 가득했고 창문 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 몰래 도망치려 했던 제 마지막 계획이 시어머니에 의해 무참히 깨져버린 순간이었죠. 한참을 울다 지쳐 바닥에 쓰러질 때였습니다. 달칵 하고 문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작은 손전등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저는 다시 독소를 퍼부으려 입을 열었지만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그만 얼어붙고 말았죠. 어머니의 눈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슬픔과 함께 미세한 떨림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입을 급하게 막으시더니 장롱 밑 깊숙한 곳으로 손을 뻗으셨어요. 그곳에서 먼지가 뿌옇게 앉은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꺼내 제 품에 안겨주셨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의아해하는 제 귀에 어머니가 아주 작게, 하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단호하게 속삭이셨어요. 쉿, 조용히 해라. 네 남편 깬다. 미안하다, 정미야. 내 아들놈 눈 피하느라 내가 그동안 너를 너무 모지게 대했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 억척스럽고 차갑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피멍든 손등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이 가방 가지고 당장 나가거라. 뒷문은 내가 열어놨다. 지금 안 나가면 넌 정말 여기서 죽는다. 저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괴롭히던 원수 같던 시어머니가 지금 제 탈출을 돕고 계셨어요. 그것도 남편의 눈을 피해 가장 은밀하고 치밀한 방법으로요. 어머니, 왜 갑자기?
설명할 시간 없다. 공항으로 가라. 거기서 네 남동생이 기다리고 있을 게다. 어머니를 저를 일으켜 세우며 제 어깨에 낡은 외투를 걸쳐주셨습니다. 그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어요. 그것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인간의 온기였습니다. 어머니가 건네준 낡은 가죽 가방은 묵직했어요. 그 안을 열어본 저는 그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제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갈 수 있는 비행기표 2장과 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낡은 통장 여러 개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남편이 그동안 저 몰래 저지른 비리며 도박 기록, 폭행의 흔적들을 날짜별로 꼼꼼히 기록한 공책과 USB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가 이걸 왜?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제 입을 다시 한번 막으며 창밖을 살피고는 낮게 읊조리셨습니다. 내 아들놈이지만 저놈은 인간이 아니다. 지혜비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았어. 내가 그 지옥을 겪어봐서 한다. 네가 이혼하겠다고 나서면 저놈은 분명 너를 해치거나 평생 괴롭힐 놈이야. 어머니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폭력적인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 끔찍한 세월을 며느리인 저에게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어머니는 그동안 철저히 악역을 자처하셨던 것이었죠. 내가 너를 감시하는 척해야 저놈이 너를 의심하지 않아. 내가 너를 구박해야 저놈 마음에 풀려서 너를 덜 괴롭힌단 말이다. 청미야, 내가 너를 살리려고 그 모진 연극을 했다. 시어머니는 지난 3년 동안 글을 배우러 다니신다는 핑계로 사실은 제 남동생과 몰래 접촉해 오셨습니다. 남편의 눈을 피해 제 여권은 제박을 받고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남편의 죄를 증명할 증거들을 모으셨던 겁니다. 어머니가 시장 바닥에서 나무를 팔고 폐지를 주워 모은 그 푼돈들이 고스란히 제 탈출 자금이 되어 통장에 쌓여 있었어요. 이 돈은 저 괴물 같은 놈 손 안 탄 깨끗한 돈이다. 이걸로 어디든 가서 다시 시작해라. 비행기표는 행선 접는 거니까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 어머니는 눈물 범벅이 된 제 얼굴을 거친 손바디로 닦아주셨습니다. 그 손은 그간의 세월의 고초가 고스란히 박힌 갈라지고 딱딱한 손이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원수인 줄 알았던 사람이 나를 지옥에서 꺼내주기 위해 스스로 지옥의 파수꾼이 되어 살았던 것이었어요. 어머니, 같이 가요. 어머니도 여기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제발 같이 나가요. 제가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매달리자 어머니는 슬프게 웃으며 제 손을 뿌리치셨어요. 그러고는 미리 준비한 강력 접착체를 남편이 잠든 방 문고리에 바르고 묵직한 가구를 밀어 문 앞을 막아버리셨어요. 나는 이 집에 남아 저놈을 붙잡고 있을게. 그래야 네가 멀리 도망갈 수 있어. 둘이 움직이면 금방 잡힌다. 어머니는 비행기표 한 장을 제 눈앞에서 보란 듯이 찢어버리셨어요. 어머니는 갈 생각이 애초에 없으셨던 겁니다. 제 탈출을 위해 본인이 목숨과도 같은 기회를 던져버린 것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를 뒷문으로 거칠게 밀어내셨습니다. 어둠 속으로 밀려나가는 저를 향해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환하게 웃어 보이셨어요. 그 미소는 평생 제가 보아온 차가운 어머니의 안색이 아니라
자식을 살린 어머니의 숭고한 얼굴이었습니다. 비 내리는 밤거리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저는 가방을 껴안고 짐승처럼 울었어요. 가방 안 USB 속에서는 어머니가 남긴 짧은 음성 메시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미야, 미안하다. 고맙다. 부디 사람답게 살아라. 그동안 제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차가운 시어머니가 사실은 저를 지옥에서 꺼내준 유일한 구원자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차마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 뒤에서 혼자 괴물을 감당하고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니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어머니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저는 반드시 살아서 멀리 도망가야만 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구쳐 오를 때 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가방 속에 든 시어머니의 낡은 수첩은 제 눈물로 얼룩져 잉크가 번져갔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추악한 범죄 기록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시장 바닥에서 푼돈을 모으며 남긴 짧은 일기들도 적혀 있었어요. 오늘 정미가 또 맞았다. 내 가슴이 토려나가는 것 같다. 하지만 내가 달래주면 저놈이 또 날뛸 테니 오늘도 나는 더 모지게 소리를 질렀다. 정미야 미안하다. 조금만 또 버텨라.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간의 세월의 진실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나를 죽이려던 줄 알았던 그 손길이 사실은 나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를 악마의 탈 뒤에 숨겼던 처절한 사랑이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린 후 저는 어머니와 남동생이 미리 준비해둔 은신처를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마련해준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가방 속에 들어있던 증거들은 남편의 숨통을 조이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내 마누라 내 맘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라며 날뛰었지만 어머니가 그동안 모은 기록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어요. 남편이 법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그동안 멈춰있던 제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느꼈어요.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저는 이제 연고도 없는 낯선 타지의 작은 마을에서 제 이름을 내건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서정미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저만을 위한 밥상을 차리는 일상이 처음에는 꿈만 같아 숟가락을 들다가도 눈물을 쏟곤 했어요. 남편의 고함 대신 새소리에 잠을 깨고 시어머니 감시 대신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공방 카운터 뒤에는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쥐어준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지금의 저보다 훨씬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가끔 바람이 불어 공방문이 흔들릴 때면 어머니의 거친 손바디가 생각나 가슴이 시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울지 않으려 합니다. 어머니가 제게 주신 것은 눈물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힘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정미 씨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한 말씀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사연 말아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